네, 그릴님도 어서 오시고, 인강섭님, 우리 참미슬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예, 참담합니다. 너무도 기가 막힙니다. 저희는 지난 7월 29일 신설된 경찰국장의 김순호 치안감이 선임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김순호는 누구입니까? 밀정, 프락치 의혹이 사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그리고 고문을 통해서 인권을 침해했던 그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던 독재 정권 시절의 행동들이었습니다. 그 정점에 김순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순호를 파면하고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던 녹화 공작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고 현재의 일이며 또 미래의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시민사회, 노동, 종교단체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오늘 김순호 파면, 녹화공작, 진상규명, 국민행동, 발족은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오늘 발족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를 보는 저는 국민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주재준입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의 여는 말씀을 박석은 대표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를 일하는 한국진보연대 박석은입니다. 원래 오늘 여는 말씀을 함세웅 신부님께서 하시기로 했는데 지금 교통이 막혀가지고 조금 늦게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세웅 신부님은 마무리 말씀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타로 여는 말씀을 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참 김순호 씨의 경찰국장 임명으로 해서 참 우리 사회에서 이 민주주의와 정의, 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이런 아주 급박한 절실한 그런 사정이 생겼습니다. 광주 학살 이후에 신군부 특히 보안사를 앞세워가지고 학생운동 관계자들을 군대로 강제 징집을 했어. 그래서 녹화 공작을 했습니다. 82년부터 대략 84년까지 1차로 녹화 공작했습니다. 그 녹화 공작의 실상을 일단이 보고서로 작성이 되는 게 한 11만 쪽쯤 되는 11만 쪽 되는 보고서가 지금 국가기록원에 넘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2,500여 명의 녹화공작 대상자의 조남팔이 함께 가 있습니다. 대략 아마 2,500여 명 되는 분의 리스트는 대략 아마 이리저리 말하자면 확인이 되는 이런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2,500명 조남팔 중에 김순호 씨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기도 한 이런 상황. 근데 이 녹화 공작은 84년에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그 뒤를 이어서 선도 공작이라는 또 이름으로 비슷한
그런 공작들이 진행됐습니다. 그게 88년경까지 진행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마 87년, 88년 이 6월 민주항쟁과 그리고 이 노동대 투쟁을 통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또 중단된 것으로 저희들은 보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참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부분이 군 의문사 8분 이진래, 정성희, 이윤성, 김두환, 한영현, 한희철, 김용근, 최우영 이 8분의 군 의문사 이 사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년이 되도록 제대로 진상이 밝혀지고 있지 않은 이런 참담한 사실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뭐 40년이나 된 그런 일인데 과거사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은 과거사 문제에 일입하지만 저는 현재와 미래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로 저희들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응당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다들 아시겠지만 인권 관련 범죄는 지옥 없는 아니냐, 지옥 없는 그런 범죄입니다. 그래서 응당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진상을 규명하고 응당의 책임을 묻고 그리고 우리 후세대들은 이런 참담한 인권 침해, 생명 잃는 또 이런 참담한 국가폭력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야 우리나라가 비로소 민주주의 국가, 인권 국가, 선진 국가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진행이 아니냐. 그런데 현재는 가해자들이 뻔뻔하게 그냥 고개 쳐들고 딴소리하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바쁘게 개몽발차 방식으로라도 오늘 국민행동 연대체를 발족시키고 계속 여러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는 그리고 연대행동을 하고 끝끝내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고 또 현재와 미래의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자는 국민도 호소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은 그 피해자분들의 그 얘기를 듣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각계의 발언으로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 순서인데요. 피해자 세 분 발언을 듣기 전에 저희 요구가 담긴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했습니다. 앞쪽에 있는 피켓을 대표님들 다 들어주시고요. 마지막 마디를 세 번 연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함재훈 신부님이 잠시 오셨는데요. 자리에 추가해서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요구가 담긴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디를 세 번 연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정 공작 의혹 김순호를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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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 공작 진상을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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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김순호를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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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어서요 세 분의 피해자 분들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노의 피해 당사자이시기도 합니다. 이성우님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군 의문사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한 우리가 노력 중인데요. 고대 80학번 김두왕 열사 추모사업회에 양창우 대표님 모시고 또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피해자 발언요. 강제 징집 녹화선도 공작 진실규명 추진위원회 박재호 대표님께 연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성우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직은 무너져버리고 이제 관련자만 남아있는 인천부천 민주노동부의 인노에 관련자 이동입니다. 김순호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는데 저희 직접 피해를 입은 저희 인구에서는 실제로 18명의 연예인과 15명의 구속자를 했던 당시 노동운동계에서 한 사건이었던 공안정부로 가는 신호탄이었던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조직도 잃었고 심지어는 최동, 열사 최동이 생겼고 그 가족의 여러 가지 아픔들 그런 것들을 항상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 어려움을 함께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모든 사달의 시발점에는 김순호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경험과 4월 이후에 제기된 조직표, 부천 지역 조직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김순호가 밀고 간 것이 틀림없다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밀점, 어렸을 때부터 어느 누구도 남을 배신하고 아니면 동료를 배신하고 살아가라고 이러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텐데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횡행하고 하는 것들은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순호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경찰국이라는 고위직에 올라서 있는 것들 그런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고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창욱 의원에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양창욱입니다. 김순호가 녹화 공작 대상자로 왔고, 그리고 이게 3년 전에 이 프락치 이 사건이 있다는 전환 자료가 3년 전에 알게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 녹화 공작의 실체에 대해서 뭐 그런 것이 있었겠지만 아무도 몰랐거든요. 3년 전에 자료 공개 청구를 저로 시작하여 35명이 처음 신청을 하니까 거기에서 전환 자료가 나왔어요. 그 안에 김순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료 공개 청구를 한 이유가 바로 의문사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 공개 청구를 했는데, 그 이후에 김순호의 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 김순호가 경찰국장으로 온다는 이 사건이 돌아오면서 녹화 공작 당사자인 나는 우리 모두 3,085명이 전부 다 프락치였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이거는 전두환 정권의 박중병에 의해서 전체 다 조사를 하고 실시하게 했거든요. 우리 모두는 다 프락치로 됐고 사람에 따라서 병중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 내용도 다 달랐을 뿐입니다. 이번에 제가 제 자료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모든 자료가 공개된 것은 전두환 정권의 보안사에서 일일이 다 심사를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왜? 내 친구를 도발하고 했던 것은 보안사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자료를 보니 김순호는 달랐더라고요. 그 실체를 저희들은 뒤늦게 알았습니다. 근데 저 자신이 그것을 공개한 이유는, 그리고 그것을 떳떳하게 밝히는 이유는 그 이후에 프락치였던 그들이 돌아가서 무엇을 했냐,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서 다시 노동운동을 하고 학교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99%의 모든 사람들은 다시 돌아왔지만 김순호는 그 중에 1%가 되어서 그 일을 계속했고 그 결과가 이 김순호의 프락치 결과로 나왔다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김순호에게 꼭 말하고 싶습니다. 의문사 당한 9명의 동지들, 저도 제 친구 김두항을 같이 군대 끌려와서 잃었거든요. 그랬던 김두항이 바로 두더지 동작건에 의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바로 이 두더지 사건을 순화시킨 자, 그 중에 한 명이 김순호였습니다. 정말 울분을 통할 일이었습니다. 내 친구는 그 사건에 의해서 사망했는데 김순호는 그 사건을 활용해서 잘 순화하고 그리고 제대까지 마칩니다. 김순호가 바로 동지인 김두항을 봤으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도 친구를 배신하고 죽은 친구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을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김순호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부천에서 다시 노동운동을 감행합니다. 그 부천에서 제가 또 김순호를 만났습니다. 제가 노동 현장에서 부천역 옥상에서 박종철을 살려내라 외쳤을 때, 그리고 그 옥상에서 제가 시위를 했을 때 김순호는 그 밑에서 또 다른 활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김순호의 새로운 불합치 활동을 했던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경찰국장으로 돌아가겠다는 김순호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연이어서 박재호 대표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노빈이라고 부르는 강제징진 녹화 선도공작 진실규명특심위원회 박재호입니다. 저는 기계는 못하겠고 간단히 써왔으니까 답을 드렸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임 경찰국장은 저희처럼 80년대 초반 내란죄 반란죄를 저지른 신군부 집단에 의해 강제징집 녹화 공작을 당하였습니다. 이번에 전환번호는 1502번입니다. 2006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의 강제징집 녹화 사업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강제징집자 총 1152명 중 121명은 녹화 공작을, 나머지 분들은 선도 공작을 당했습니다. 살아 돌아오시지 못한 분들의 경우 한희철 열사 이외에는 전환번호조차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녹화 공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안사에서 자경 오염 방지라는 명목하에 학생운동 활동사항과 조직 체계 등을 조사하고, 이는 개인별 심사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보안대에서 작성했어야 되는 진술서를 대상자의 생각과 이념을 바꾸도록 하는 순화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순화는 저희들이 보안대에서 써야 했던 반성이었습니다. 순화된 것으로 판단된 정사들에게 출신 대학교의 학원 첩보를 수집해 오도록 요구하는 활용, 이른바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되죠. 프락치 활동. 저희들 모두에게는 활용 예정 보고나 활용 결과 보고들이 전환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전환자료에 따르면 모든 분들이 대자경 의시가 업무, 협조 망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모조리 다 프락쳤어요. 모조리 다 협조 망언이었어요.
40년 만에 전환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 그렇게 써놨어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누가 내 얼굴에 침뱉어 놓는 느낌이죠. 근데 여기 견dom집에서 보니까 옆에 동료들도 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제서야 후 하고 마음이 놓이죠. 예, 상투적인 사람들이 있었던 스토리죠. 이처럼 온 세상을 불합치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신군부 집단의 유토피아였을 것입니다. 이 공작은 젊은이들의 영혼까지 파괴오염시켜 인간성 파탄에 이르게 하는 아주 극악한 범죄였습니다. 150이 이분께서는 지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수사파라고 불리는 주체사상에 대한 염증과 두려움 때문에 전향했다고 하였습니다. 즉, 당신은 당신의 과거를 부정하고 다르게 살기로 결정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한 당신은 자신도 신군부의 녹화공작 사업 피해자라며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였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모든 빵을 다 챙기려 하는 욕심꾸러기 짓을 하는 것입니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솔직해져야 합니다. 지소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멈출 바를 아는 사람이 되셔야 비로소 세상이 화평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너무 아픈 얘기고 반드시 규명해야 될 진실이기도 합니다. 각계 발언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살기의 최홍 목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말하는 경찰의 모습은 민중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이 경찰의 그 독립성 그리고 중립성이 보장되어져야 되는데,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 경찰 조직을 오히려 행안부 산하 경찰국으로 과거 회귀시키는 작태를 저질렀습니다. 말로는 검경의 수사권 분리로 인한 이 수사권이 경찰에서 경찰로 넘어가면서 이 비대해진 경찰 통제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경찰 수사권 박탈을 다시금 꼼수로 되찾아서 그동안 이 경찰이 자행했던 그 같은 행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함임을 아마도 지나가는 소도 지절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말로는 국민하면서 정작 경찰국 반대의 국민 의견 수렴은 전혀 듣지도 않고, 또 이 국회 논의도 거치지 않고, 심지어 경찰 당사자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위반한 시행령으로 밀어붙여서 강행을 한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욕심에 불과하다는 것 이미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계속적으로 이 경찰국 신설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예전 못된 권력들이 경찰을 선하게 듣고 이 바른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을 향해서 탄압을 일으켰다는 그와 같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목적하에 경찰국을 신설했다는 것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 경찰국장의 인선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과거 그의 행적이 참으로 의혹스러운 그런 행적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앞서 증언자들이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과거 함께했던 동지들을 밀고하고 소위 이 밀정 노릇과 프락치 노릇을 해서 그 대가로 경찰이 되었다는 의혹이 있고, 또 계속해서 그 같은 일들을 일삼으면서 고속 승진을 하지 않았나는 그런 의혹에다가 같은 경찰 동료들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경찰들이 초기에 삭발과 산보일배 등의 집단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출세 입지만을 위해서 경찰국장을 맡는 것을 보면서 과히 그 행적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경찰국과 경찰국장의 인선을 보면서 경찰국은 폐지되어져야 되고 또 경찰국장 김순호 같은 이들은 경찰에서 파면되어야 함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 한마디 더 붙여본다면 이 근본 경찰국 폐지와 김순호 사태를 반드시 이루어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렇게 비루하고 비열한 자가 펼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말씀은 한국 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정의평화환경위원회 박성대 시부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코로나 격리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코로나로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후유증이죠. 코로나의 후유증인 기침. 밀정 프락지 이야기를 듣고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살이 떨릴 정도로. 이 종교계의 보호를 받고 있는 저조차도 이렇게 두려움에 다시 떨게 만드는데 일반인들, 민주화를 외치고 인권을 외치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반인들에게는 이 프락치라는 것이, 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두려움으로 다가가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밀정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쥐게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전쟁을 선포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민주화와의 전쟁, 인권과의 전쟁, 민주화를 외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파괴하려는 그 목적이 밀정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태는 전쟁 선포와도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마태복음 1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지만 성경 안에서는 절대자, 초월자가 있기 때문에 초월자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 현실 세계에서는 오히려 숨겨진 것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더욱더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나라의 수장이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이 두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민주화는 오히려 거꾸로 퇴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나서서 지금의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 것이며 진상 규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회에 저희 천주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각계 발언은 6월 민주항쟁 계승사업회 문국주 이사장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동대책위원회 만든 것은 녹화사업, 녹화공작 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두 사회운동 단체들이 모여보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당사자들입니다. 피해 당사자들이 정말 용기를 갖고 떨쳐 일어났을 때 이 진상규명에 훨씬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군대라는 폐쇄국가 속에서 또 보안사라는 어마어마한 조직의 이 고문과 온갖 폭력 속에서 한때 꺾였죠. 그분들이 이 세 분이 오늘 이렇게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만은 그때 꺾인 것을 이 스스로 말을 할 때 실제로 진상 규명도 쉬워지고 또한 자신도 치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녹화 공작을 당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계시는데 저는 그분들을 만나서 그랬어요. 당신들이 친구들이나 또 선배들 또 종교인들을 만나서 그때 나는 이렇게 꺾였었구나 라고 증언을 할 때 정말 당신들이 이 파괴된
인간성을 훨씬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녹화 사업과 진상규명을 하는데 훨씬 가까워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면에서는요, 녹화 사업을 했던 그 가해자들, 그 사람들도 실은 그 피해자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인간성이 어느 정도 파괴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정말 저희들이 호소하면서 같이 이 진상규명을 하는데 나서자 이런 자세로 우리 공대위가 활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님 기타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호를 경찰국장에 임명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인권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군사독재에 의해서 많은 노동자, 시민, 사회활동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보상, 그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뒤로하고 그들을 감시하고 고발했던 자를 경찰국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김순호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행동을 결성하기 이르렀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이고 일어날 필요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경찰국 설치조차도 불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그것을 조작하고 사건화하고 우리에게는 익숙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수한 노동자들의 공부 모임이, 연구 모임이, 토론 모임이 불온한 것으로 취급되었고 한국 사회에서는 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투쟁 현장에 노동자들이 모여듭니다. 우리는 연대하기 위해서 선의로 찾아오는 분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저 사람은 경찰의 끈앞풀이 아닐지, 혹시 저 사람은 국정원에서 파견한 사람이 아닐지 의심의 눈초리로 감사한 마음을 재단하고 검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순호의 검찰국장 임명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인권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를 멈추기 위해 우리가 나서겠습니다. 김순호 파면의 국민행동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민주노총도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더 이상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과 사회의 가치로 인정되는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진보당의 정태은 공동대표님 각계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보당 공동대표 정태은입니다. 경찰국을 철회하고 김순호를 파면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과거 독재시대의 망령을 부활시켰습니다. 87년 6월 항쟁으로 폐지되었던 내무부 산하 치안국을 이름만 바꿔 경찰국으로 신설했습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강행한 것도 문제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경찰국은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경찰국장 김순호를 즉시 파면해야 합니다. 과거 밀정 뿌락치 활동 전력으로 경찰에 특채된 인물입니다. 보안사 문건이 이미 공개가 되었고 피해자분들의 생생한 증언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순호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우기며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요청했습니다. 참으로 후원무치하고 적반하장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모욕하는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저버리는 파렴치한 작태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합니다. 김순호를 당장 파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각계 발언을 얘기해 주실 분인데요.
예, 원로 신부님이십니다. 어려운 걸음에 주셨습니다. 함세흥 신부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자 모두가 좀 큰 박수로 우리 함세흥 신부님 모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모든 분들의 내용에 공감하고 특히 또 고통받으셨던 분들의 진솔한 고백, 아픈 마음을 들으면서 기도입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었는데 저 주사 4번 다 맞았고 제가 또 발음이 나빠서 마스크 벗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저께 우리 박석원 대표님한테 오늘 나오라고 말씀을 듣고 조금 일이 좀 있었는데 그냥 이 문제는 사제가 나서야 된다. 그래서 오늘 왔는데 오늘 주신 모든 분들의 말씀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저도 다 그걸 껴안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 김순호 사건이 잘 된 거예요. 이분이 경찰국장이 임명이 안 됐으면 그때 그 상황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더 잘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임명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분의 실체를 잘 알게 되었고 또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또 실체도 또 잘 알게 되었고 더 잘 알게 된 계기를 마련해 두는 내용 이거를 저는 신학에서는 은총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교를 계시 종교라고 그러는데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 그냥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열어서 보여주면 보는 분들이 듣는 분들이 다 저절로 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김순호 아까 우리 문국주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사람도 참 어떤 의미에서 피해자고 가련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 정도 올라가서 가만히 있었으면 거기서 멈추는데 그 욕심이 나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하려다가 이게 들통이 났잖아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성서나 신학에서는 바로 하늘의 섭리 또 역사의 교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김순호 사건이 잠자고 있는 우리를 깨워주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지금 박정희나 전두환 때 그 잔혹한 독재 방법은 아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형되듯이 이 독재의 바이러스도 끊임없이 변형이 됩니다. 이제는 박정희 전두환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우리를 박정희 때처럼 해친다고 그렇게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더 무서운 변형된 바이러스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늘 깨달아야 되는데 저는 특별히 그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은 그분이 법관 출신이잖아요.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아는 사람인데 그 법을 악용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법 기술자예요. 그거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1차적으로 세상에 오셔서 꾸짖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 법조인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10계명에 안식일을 잘 지켜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3계명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안식일. 그 옛날에는 이제 토요일이었고 지금은 주일로 우리가 바꿔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한 주일에 한 번은 하느님만을 공경하라는 그러한 날에 법이 있었어요. 종교법이죠. 그런데 그 종교법에서 하위법이 39가지 생겼어요. 왜 40이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배고프면은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을 훑어서 또 까서 먹기도 하고 씹기도 하고 또 껌도 만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날이 안식일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날인데 그 일을 보고서
막 항의하고 고발한 거예요.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 그래서 지나가다가 벼 이삭을 훑은 거를 이걸 타작한 거다, 타작. 그 다음에 이걸 까서 먹었어요. 그 탈곡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 참 웃기는 자들이구나.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냐? 사람을 위한 법이다. 사람을 위한 법. 그러면서 그 당시에 법을 중심으로 했던 율법학자들 무섭게 질타하는 겁니다. 법. 제가 이도면 변호사님께 70년대에 들었던 강의예요. 저희들이 뭐 법을 압니까? 박정희 독재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한글 하나, 학생들은, 청년들은 감옥 가시고 우리가 뛰어드는데 뭘 알아야죠. 근데 이도면 변호사님 오셔서 저희한테 강의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나서야 됩니다. 신부들이 나서십시오. 그래요. 저희들이 세상을 잘 모릅니다. 뭘 몰라요? 나서면 되지 이러시는 거예요. 변호사님, 저희들 법을 잘 몰라요. 법? 한국의 법조인들, 이승만, 박정희, 독재 정권의 하수인에서 하수인, 아무것도 아니야 법조인들, 막 야단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야, 이 법이 아주 위선의 대명사구나, 독재 정권의 앞잡이들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야단을 치게 되는데 그 예범이 바로 이상민 이 법관 출신 장관입니다. 이제 그 사람 법 공부 많이 했죠. 법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꾀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법은 인간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봉사입니다. 문자 가지고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순국선열들, 또 돌아갔지만 희생자들, 옥구를 치르신 분들, 특히 박종철 열사 같은 분 하늘에서 또 아파하실 거예요. 이상민 장관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법을 해석할 수 있어요? 정말 옳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김순호 이분 참 안 됐어요. 자기 동료들을 배신한, 인간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배신이거든요. 배신. 근데 마지못해서 머리 숙일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데 남을 해치면서, 남을 짓밟으면서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것, 이거는 이중 삼중의 죄악이라는 것이죠. 313년 그리스도의 역사에서 종교의 자유를 얻었을 때 혼란의 시기 100년을 120년을 거쳤습니다. 박해받았던 종교가 개국교회가 되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그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배신했던 사람 어떻게 하느냐, 구별을 하자. 재물을 바쳤던 사람이 첫 부류, 적극적인 신앙 배신자가 되겠죠. 두 번째는 그냥 가서 향불만 폈어요. 향불만. 두 번째 부류. 세 번째는 실제로 우상숭배 하지 않았지만 배교자 증명서를 받는 거,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각 등급에 따라서 뉘우치고 회개해라. 그런데 그것까지 감추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공동체 이름으로 그는 제거해야 된다. 이게 3, 4세기의 신학의 원리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김순호 이분과 함께 또 지금 우리나라 권력을 움직이는 검찰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대로 법을 이해하고 제대로 법을 수행하라. 법은 공동체를 위한 봉사다. 문자 가지고 놀이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무슨 시행령을 가지고 모법을 갖다가 어길 수 있습니까? 이건 공동체 이름으로, 역사 이름으로, 시대 이름으로 단죄해야 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회기를 촉구합니다. 사법연수원에서 배웠던 그 법의 근본 정신 알아야 됩니다. 자기 아내와 자녀와 동료들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이 내용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다짐했고 오늘 고통받으신 모든 분들의 아픔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우리 기자 동지분들과 함께 확인하고 싶은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서 이 잘못된 이거 꼭 바꾸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구호 하나 외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정공작 의혹 김순호를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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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공작 진상을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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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국민행동이 만들어졌습니다. 국민행동은 세 가지 요구, 김순호 경찰국장 파면, 녹화공작 진상규명, 경찰국 폐지 요구를 들고 오늘 전국에 227개 단체가 모여서 결성했습니다. 그 사업으로 첫 번째 릴레이 기자회견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해서 10월 초에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야당과 함께 국회에서 김순호 파면과 그리고 녹화 공작 진상 규명을 위한 이 국정조사 공동 대응과 특검 요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차 토론회를 국회에서 9월 23일 오전 10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했고요. 촛불도 들기로 했습니다. 9월 30일 저녁 7시에 김순호 파면 녹화공작 진상규명 촛불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사업 계획을 오늘 오전 10시에 진행했던 대표자에서 의결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낭독 순서입니다. 전국 여성연대 한미경 상임대표님, 진보대학생 네트워크의 장유준 대표님, 천주교 정의구역 전국연합의 김선실 대표님 세 분 모시고 오늘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일어나. 예. 발조 기자회견문 밀정 공작 의혹 김순호를 파면하라. 녹화 공작 진상을 규명하라. 기가 막힙니다. 불합치 밀정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순호 치안관이 최근 자신이 녹화 공작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상규명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이를 무마하기 위한 시간 끌기에 불과합니다. 김순호 치안감은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김순호는 1983년 예비검색에 붙잡혀 강제 징집된 후 보안사령부의 녹화공작 대상자로 관리받으며 교내 동향 등 보안사의 요구에 충실히 첩보를 수집해 보안사에 보고했다는 문건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 녹화공작 조난 자료에 따르면 김순호는 다른 공작 대상자들과는 다르게 제보를 통해 자발적으로 조사에 임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역 후 정보원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각서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프락치 역할을 충실히 진행한 것입니다. 또한 국군 보안사의 프락치에 이어 김순호는 치안본부의 밀정 역할도 수행한 본인입니다.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탄압 사건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인노회의 부천 지역 조직책이었던 김순호는 1989년 2월 공안 탄압이 시작되면서 인노회 지도부로 김순호를 인노회에 소개하여 활동하게 했던 최동 열사에게조차 어디로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해 8월 경찰에 특채됩니다. 처음 김순호를 경찰로 특별 채용했던 사람은 치안본부 대공삼과의 홍승산 전 경감이었는데 최근 홍승상은 TV조선과 인터뷰에서 김순호한테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대표적인 사건이 인도의 사건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김순호는 자신을 특별 채용한 홍승상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김순호는 관련 내용을 수사에 이용한 적이 없다라며 밀정 의혹은 황당한 억측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김순호는 무엇이 두려운지 자신의 과거 행적 숨기기 급급할 뿐 왜 억측인지 그 근거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밝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김순호는 왜 인노회에 가입했을까요? 녹화공작 대상자를 전역 후에도 군과 활동망을 유지해야 한다는 보안사의 녹화사업 시행 지침이나 전역한 녹화공작 대상자를 프락지로 활용했다는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 보고서에 기록된 내용에 근거해 본다면, 그리고 조난자료에 전역 후 정보원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각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비춰볼 때 김순호는 애초 인노에 가입할 당시부터 인노의 와해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만드는 이른바 밀정 동작을 수행할 목적으로 위장 가입했던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밝혀야 할 진실은 또 있습니다. 통상 순경 공채자가 경위 직급까지 승진하는 데 최소 15년이 소요되는데 김순호는 불과 4년 8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경위 직급에 오른 것입니다. 김순호의 초고속 승진이 밀고의 대가인지 밝혀야 합니다. 특히 몇 차례 포상이 고속 승진의 이유라는데 각각 어떤 공적을 세워서 각각의 포상을 받았는지 밝히고 또 어떠한 조직 사건을 밀고 한 것에 대한 대가인지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안사나 기무사 등이 김순호를 포함한 수많은 민주화 학생운동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녹화사업, 사실상 밀정 공작에 대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피해자에게는 명예회복과 법적 배상, 가해자에게는 국가폭력, 국가범죄라는 점을 고려하여 치료 없이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및 특검 도입 등을 통해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밀정 공작 진상규명은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닌 현재의 민주주의를 살아 숨쉬게 만드는 것이고 다시는 이런 반인권적이며 반민주적인 국가폭력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힘을 모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법치주의와 헌법,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밀정 공작 진상규명과 밀정 의혹 김순호 즉각 파면을 요구하며 밀정 의혹 김순호 파면, 녹화 공작 진상규명 국민행동을 발족했습니다. 앞으로 김순호 파면 국민행동은 김순호 파면과 녹화 공작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국민적 힘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함께 외쳐주십시오. 밀정공작 앞잡이 김순호 경찰국장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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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 공작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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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9월 7일 밀정 의혹 김순호 파면 녹화 공작 진상규명 국민행동.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오늘 기자회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호를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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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 공작 진상을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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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녹화 공작 진상규명 김순호 파면 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하신 대표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예.